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응유입니다. 지금 영상은 기획 영상입니다. 1XRP 100만원. 믿기지 않으시겠죠? 어떻게 보면 약소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이런 책이 있었죠? 비트코인이 1억 간다. 지금 1억 원을 훌쩍 넘어서 1억 5천만 원. 1BTC 100억 원에 훌쩍 가게 될 겁니다. 1XRP 100만 원 또한 약소한 금액일 수가 있다는 거. 리플에 처음 투자하시거나 코인 시장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시장에 대한 배경과 원리와 그 흐름을 이해하시고 투자하셔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기획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코인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리플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획 영상을 꼭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코인에 왜 투자하시죠? 돈을 벌려고 투자하실 겁니다. 그러면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저 보다 근본에 다가서야 된다. 2008년도에 지금 이 차트는요, 나스닥의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간의 장기 차트입니다. 2008년도 체크를 할게요. 2020년도, 2022년도 이때와 다른 흐름이 생겨나요. 이 구간까지는 2008년도에서 2020년까지는 디플레이션의 시대였어요.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디플레이션의 시대. 2020년도, 2022년도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슈가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과 러우 전쟁. 2008년도에는 미국발 금융 위기가 일어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드디어 페드가 가게 되죠. 연준이 페드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거기서 가보지 않은 제로금리와 함께 제로금리로도 안 되니까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금융기관을 통한 은행을 통한 통화 시스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거에 따라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거에 따라서 자산시장이 움직이는, 이거에 따라서 실물 경제가 움직이는 그 시스템이 수명이 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BTC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 탄생을 하게 되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뻥카를 쳐서 사실상 그 뒤에 개발자 리플 CTO 중에 하나인 데이빗 슈가 그 일원이었다.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특허를 보게 되면. 또한 여기에 아이폰의 모바일 혁명과 셰일가스 혁명과 공유경제,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이런 2008년도에 큰 이슈가 우리 곁으로 오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미 통화 시스템, 말이 너무 거창한가요? 즉 돈의 규칙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돈 때문에, 자본주의 핵심은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없어서 못 살고 있어서 어떻게든 갖고 싶고 돈이라면 뭐든 다 할 수가 있고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사람 목숨보다 위에 있는, 참 안타까운 말이죠. 그럼 우리는 돈의 원리를 배웠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이인데요. 페드의 페더럴 리저브, 미 연준의 중앙은행의 장기 차트입니다. 1959년, 1970년대, 80년대, 현재 2025년도이죠. 이때 금리가 무려 20%에 육박했었습니다. 1970년대. 그런데 금리가 쭉 계속 내려가다가 드디어 2008년도에 제로금리, 2020년도에 제로금리로 가게 되죠. 이 말 자체가 페드의 통화 시스템, 한국은행의 통화 시스템, 중앙은행의 통화 시스템, 전통기관, 금융기관의 통화 시스템이 수명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새로운 것이 나온 게 바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입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 피어투피어투 전자화폐 시스템. 이게 백서예요. 비트코인의 백서. 코인 시장에 투자하시면 이걸 봐야 되겠죠. 사토시 나카모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중 지불을 멋지게 해결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의미는요, 데이터에 드디어 가치가 입혀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메일을 누군가한테 보내게 되면 내 메일 원본은 내 컴퓨터에 남아있었어. 그래서 데이터가 돈이 되려고 하면 이걸 보내야 되는데 원본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허나 블록체인이 나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나오게 되면서 드디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동해 나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마련되었다는 거죠. 그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
블록체인이 설계도고요. BTC가 부산물입니다. 이게 자산이죠. 이거를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 또 하나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데이빗 슈왈츠 1991년 6월 18일 미국의 데이빗 슈왈츠 분산원장에 대한 특허입니다. 많이 보셨던 화면이죠? 블록체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 특허를 데이빗 슈왈츠가 이미 리플 CTO가 미국 내 특허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2008년도에 BTC가 모습을 드러낸다. BTC가 베타 테스트란 말이 있죠. 가치 저장밖에 없습니다. 금의 역할을 하고 있죠. 2012년도에 드디어 리플랩스 인터레츠 프로토콜 DLT의 원조입니다. 분산 원장의 원조이죠. 장부가 그동안에 따로 놀았는데 장부가 연결되는, 그게 바로 맨 끝에 이게 미국 내 원장, 밑에 유럽 내 원장, 예를 든 겁니다. 대한민국, 일본, 중국,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러시아, 인도, 이 각 국가의 장부를 하나로 연결하게 되면서 이 장부 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동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DLT 이꼬르 블록체인, 벽돌로 체인을 묶은 거예요.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그게 블록체인의 진정한 혁명입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닿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새로운 값어치가 입혀지게 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페더럴 리저브, 미국 중앙은행 홈페이지인데요. 이게 바로 연준의 바로 밸런스 시트, 대차 대조표입니다.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2008년도에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굉장히 건강했어요. 이게 얼마 없었죠? 뭐냐면 달러를 찍어가지고 여기서 사오는 거예요. 뭘 바꿔온다? 미 국채하고 MBS라고 하는 주택 모기지 저장 증권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채권. 그게 모기지 채권인데요. 이거를 담보로 만들어낸 게 바로 MBS, 주택 모기지 저장 증권이에요. 파생 상품이죠. 근데 연준이 달러를 찍어가지고 미 국채를 매입하는 건 괜찮았는데, 왜냐면 백악관은 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 국채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 오랫동안 압도적인 1위였었어요. 외환 보유고, 한 국가의 비상금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MBS가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파생 상품이죠. 미국 부동산이 붕괴하게 되면서 미국의 모기지 채권을 기반으로 한 MBS, 이거를 기반으로 한 CDO, CLO, 부채담보부 저당증권, 자산담보부 증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모기지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과하게 키운 겁니다. 그랬더니 원조인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다 터진 거죠. 그래서 연준이 했던 장치는 뭐다? 페드가 결국 달러를 찍어서 미 국채와 MBS를 매입한 겁니다. 그게 이렇게 적었는데 이게 2008년도에 세 차례 돈을 찍어서 양적 완화를 하고 4.2조 달러, 2020년도에 9조 달러에 육박하게 되죠. 코로나 팬데믹 때. 이거 자체가 종이화폐의 수명이 다했다. 달러의 수명이 다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사실상 BTC와 블록체인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2012년도에 리플랩스, 2015년도에 이더리움, 섹터별 대장 코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금리가 제로금리라는 건 좀 전에도 확인하셨죠? 금리가 제로금리라는 건 전통 금융권의 단기 순위, 순이자 마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다는 거죠.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의 단기 순이익은 분모의 운용 자산, 분자의 예대 마진, 마이너스 자금 조달 비용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게 뭐죠? 예대 마진이에요. 예대 마진이 원가가 0이라는 건 더 이상 은행을 통해서 순이익을 창출하는 게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미국 페드의 주인은 민영입니다. 50개 지역은행들의 집합체예요. 페드의 연준의 4대 주주입니다. JP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그 뒤에 있는 블랙락, 뱅가드, 스테이시드, 피델리티. 그 뒤에 거대 유력의 자본들. 그들이 미국 민영은행들의 총 주주이다. 페드의 통화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50개 주를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워싱턴의 연방준비제도 이사를 만들어요. 연준 의장 하나, 연준 부의장 하나, 연준 이사
5명, 총 7개의 투표권을 갖고요. 50개 주를 12개 권역으로 나누고요. 여기서 뉴욕 연은장은 항시 투표권을 갖고요. 나머지 4개의 은행장들이 돌아가면서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투표권이 나오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 제가 근데 말씀드렸죠. FOMC의 의사결정 구조인데 뉴욕 연은 얘네가 바로 월가의 또는 페드의 최대 쩐주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워싱턴 연방준비도 이사회 거기서 통화정책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입니다. 실제로 결정이 되고요. 허나 최대 쩐주는 누구다? 바로 뉴욕 연은 월가 거기에 유대계 자본들 지역 은행들의 총집합체 걔네가 통화 시스템의 주인이었다. 걔네가 지금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과 이걸 시작으로 해서 분산 원장을 시작으로 해서 통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나간다는 거. 인터넷 프로토콜, 리플의 ILP, 은행과 비트코인 등 다른 원장을 연결하여서 쉽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규격이다. 이것은 리플사의 엑스쿼런트에도 이용되고 있다. 2015년 10월에 리플사가 제창한 것으로 월드 와이드 컨소시엄, 웹의 기술을 표준화하는 비영리단체에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즉, 전 세계 웹의 영향력 있는 단체가 인터넷 프로토콜을 표준화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자, 웹 3.0. 그래서 리플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다? 우리는 가치의 인터넷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5대양 6대주의 동맥, 정맥, 모세혈관을 연결하는 놈이 바로 이놈입니다. 이게 혈관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식을 투자하면서 유가, 금리, 환율, 숲을 모르고 나무에 투자한 거예요. 코인에 투자하면서 리플을 모르고 투자한다? 어불성설입니다. 비트코인은 금,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그걸 기반으로 한 섹터별 대장 코인들이 지금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 추세에 있다는 거죠. 이미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성장 시스템이 수명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4번째 산업혁명이죠. 제 채널의 이름입니다. 2가지 심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AI, 다 알고 계시죠? 챗 GPT, 빅테크의 AI. 하나는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 블록체인의 진정한 의미는 화폐혁명이죠.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동안 기업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해 왔었습니다. 경제 성장률, 한 국가의 연봉이죠. 금리는 돈값은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이게 금리가 결정되는 기본 구조예요. 돈의 가격이죠. 경제 성장률에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와 정보 지출, 순수출로 구성됩니다. 가계는 소비를 담당하죠. 언제?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기업은 뭘 담당하죠? 생산과 투자와 소비를 담당합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되죠. 이 시스템에도 핵심은 뭐가 남아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이 지난 수백 년간 자본주의의 심장이었다. 그러면 주식을 알아야 되겠죠. 상장에서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면 결국 주가는 따라온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앞으로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성장해낼 수 있는 기업을 찾아놔서 가격이 쌀 때, 쳐다도 보지 않을 때, 거래량이 급감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장기 투자하는 것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투자의 구루로 불려왔었던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제1의 투자 원칙은 내 투자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제2의 원칙은 제1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피터 린치. 시장의 비관론을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투자의 성패가 달려있다. 주식시장의 투자가 원칙으로 그 유명한 전설로 화제되고 있는 원칙. 투자의 구루는 원칙을 전설로 목숨 걸고 지킵니다. 이 원칙을 고스란히 코인 시장에 코인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돈이거든요. 수백 년 만에 일어나고 있는 돈, 화폐 혁명입니다. 그동안에는 값어치가 종이에 있었죠. 이게 데이터로 이제 이전해 나갑니다. 그 진정한 화폐 혁명을 우리는 지금 리플에 투자하면서 1XRP 100만 원의 값어치를 앞으로 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